자, 지금부터 정보통신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부 요령이라든지 어떤 공부의 순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차례차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목 수가 5과목이나 됩니다. 물론 내용도 일부 겹치는 내용도 있고 또 이제 기초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으로 제가 꼽은 것이 정보 전송 일반입니다. 자, 이 과목은 과거의 디지털 전자 회로의 내용 일부와 정보 전송 공학의 내용이 섞여서 정보 전송 이론이라는 과목으로 탄생한 과목입니다. 물론 이제 순수한 네트워크 분야의 내용들은 빠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3과목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쪽으로 인양이 됐죠. 그래서 순수한 정보 전송 이론만 다루는 것이 정보 전송 일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이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초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통신의 가장 기초 이론인 변복주 이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변조의 종류와 특징을 다루고 있죠. 변조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 변조의 특징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의 일반을 공부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발진기하고 디지털 전자회로가 들어있어서 전자회로의 일부 내용을 다루는 것이 1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시면 통신 이론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 정보 쪽에서 많이 다루는 PCM 같은 것도 자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정보 전송 일반의 1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챕터에서는 이제 라인 코딩이라고 해서요. 코딩이라고 해서 베이스밴드 전송이죠. 기저대역 전송에 쓰는 전송 보드를 또 공부하게 되죠. 정보통신 쪽에서는 그쪽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 코딩도 이제 배우게 되는 과목이 정보 전송 일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유선 통신 선로죠. 동축 케이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이 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특히 광 케이블이 많이 나왔죠. 요즘은 이제 트위스트 페어 쪽에서 UTP와 STP 이런 트위스트 페어라고 하죠. 꼬임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요즘 들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것이 3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챕터가 이제 무선 통신. 자, 이 부분은 이동통신 파트죠.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인 변조 기술 중에 하나가 OFDM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배우는 챕터가 4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이제 무선 쪽 파트 내용이죠. 다중 안테나 기술이죠. 마이모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 안테나 기술, 뭐 이런 등등의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4챕터다. 무선 쪽의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온 파트예요. 그다음에 이동통신에서 문제가 되는 페이딩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딩. 이런 페이딩을 경감하는 다이버시티, 일명 합성법이라고 하죠. 다이버시티라는 합성법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이 4챕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선의 내용도 들어있고요, 유선의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변복조 기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회로도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전체 과목에 기초 내용이 들어있는 과목이 정보전송 이론이다. 그래서 이 과목을 먼저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1과목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과목 순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정보통신 기기를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단말기 파트죠. 그래서 요 정보통신 기기는요. 자, 1챕터는 통신이죠.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배워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됐나. 여기는 출제 경향이 뭐 별로 없습니다. 간단한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챕터로 넘어가셔가지고 단말기를 배워요. DT 장치죠. 이 단말기 장치는 이제 몇 문제 나올 만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단말기 파트하고요.
3챕터로 가시면 정보 전송 기술들이 나옵니다. 정보 전송 장치들, 기술을 이용한 장치들. 대표적인 게 모뎀 같은 거, 모뎀. 그다음에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죠. 그다음에 CSU. 뿐만 아니라 뭐 집중하기, 다중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챕터가 3챕터죠. 전통적으로 이제 여기는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과거에 정보 전송 공학이란 과목에 일부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정보통신 기기 쪽으로 옮겨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챕터에는 여러분들 순수한 이제 교환기 또는 전화기죠. 전화기. 특히 전화기 중에서는 이제 인터넷 전화기가 좀 시험에 잘 나와요. VoIP라고 하죠. 또 인터넷 전화를 VoIP, 인터넷 전화 같은 게 이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죠. 그래서 4챕터는 이런 걸 공부하는 챕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5번째로 넘어가서는 이제 무선 이동통신 기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기 쪽이다 보니까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 장치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SLT라고 하죠. 재난안전통신망.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ID 기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홈 네트워크 기술. 홈 네트워크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팬 기술이라고 하죠. WPN. 여러분들 아시는 블루투스라든지 지급이라든지 UWP.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가 6챕터예요.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제가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6챕터는 옛날에는 화상통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통신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이제 별표를 3개 해도 부족할 정도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기기에서 가장 출제 경향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영상통신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영상 압축 기술 있죠. 그런 영상 압축 기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6챕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터넷 TV죠. IPTV. 그 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HDTV부터 해서 고화질 TV부터 IPTV.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뭐, 그 전에 잘 나왔던 CCTV, 그 다음에 케이블 TV, 이런 것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상과 현실 기술 있죠. VR.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 있죠. AR. 이것을 이제 혼합한 기술, MR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미디어.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6챕터예요. 그래서 이런 6챕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타 챕터로서 멀티미디어, 과거부터 이제 나왔던 멀티미디어 기술들이 요즘 들어서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정보통신 기기예요. 그래서 요 일반적인 전송 기술하고 기기들을 배우시면 정보통신 전체 내용들을 이제 거의 다 배우셨고요. 뭐만 배우시면 돼요? 프로토콜만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3과목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산업기사 기사 할 거 없이 새로 신설된 과목으로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OSI 7계층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정보전송 공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웠는데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 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계층마다의 특징, 그 다음에 계층마다의 프로토콜, 계층마다의 PD 단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IP 기술이죠.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 버전 6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넷 기술들, 서브네팅이죠. 서브넷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넷 수나 호스트 개수 뭐 구하는 이런 내용들의 문제들이 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기술이죠. 단순 망 관리하는 프로토콜 SMP, 그 다음에 오류 보고하는 프로토콜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ICMP라고 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우팅 알고리즘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이 정보통신 네트워크다. 과거부터 잘 나왔던 뭐 TCP/IP 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TCP와 UDP를 뭐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책에 과거부터 잘 나왔던 문제들, 네트워크에 관련 문제들이 다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이동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우면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만든 과목 중에 하나가 정보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과목이에요. 어디서 출제가 될지도 이제 감을 못 잡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이 이제 2022년도죠. 전면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제된 과목으로서 가장 예측이 좀 힘들었던 과목이 요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만들 때는 NCS라고 하죠. 모듈 근거로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거기서 출제가 나올 수 있는 것과 또 정보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이런 문제들을 예상해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이 과목이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겹쳐 있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는 낼 수 있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이제 출제 기량을 보였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과목이 정보 시스템 운영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과목을 통해서 고득점을 얻으시고요. 여기는 기본 점수를 얻어서 합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과목이 컴퓨터 일반이죠. 이거는 옛날에 이제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넘어온 과목인데 거기에 약간 정보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추가되면서 컴퓨터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과목이 새롭게 나온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설비 기준은 뭐 법의야 옛날부터 쭉 있었던 거죠. 그 쭉 출제됐던 기출 문제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단 옛날에는 이게 이제 10문제씩 각각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각각 10문제씩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컴퓨터 일반 쪽에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온다. 여기서 한 13문제, 14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6 내지 7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